갑의 자전거를 을이 가져가서 쓰고 있다. 갑은 말한다. 그 자전거 제 겁니다. 돌려주세요. 을은 말한다. 싫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이 을에게 무엇을 근거로 돌려달라고 하는가? 갑이 소유자라면 갑은 자전거라는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 소유권은 물건이다.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지배를 방해하고 있다면 물권자는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다. 이때 인정되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건의 내용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그 침해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하면 내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내 물건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를 치워달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방해할 위험이 있으면 미리 막아달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반환 청구권이다. 물건을 빼앗겼거나 상대방이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한다. 둘째,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 방해를 제거하라고 청구한다. 셋째, 방해 예방 청구권이다. 아직 침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침해될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을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한다. 중요한 것은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다르다는 점이다. 손해배상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메우는 문제다. 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침해 상태 자체를 제거하는 문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은 문제될 수 있다. 핵심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인가가 아니다. 현재 내 물건이 침해되고 있는가다. 사례에서 갑이 자전거 소유자이고 을이 권리 없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자전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자전거를 망가뜨렸다면 그때는 별도로 손해배상도 문제된다. 하지만 일단 자전거 자체를 돌려받는 문제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의 문제다. 정리하면 이렇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건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상대방이 나쁜 짓을 했나가 아니라 내 물건이 지금 침해되고 있나이다. 갑의 노트북을 을이 가지고 있다. 갑은 말한다. 그 노트북 제 겁니다. 돌려주세요. 을은 말한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 것 아닌가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이 소유자인가? 그리고 을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요건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갑이 소유자여야 한다.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계약만 했는지 등기나 인도를 받아 실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봐야 한다. 부동산이면 등기, 동산이면 인도가 중요하다. 둘째, 을이 그 물건을 현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반환 청구는 물건을 돌려달라는 청구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 을이 이미 병에게 넘겼다면 갑은 현재 점유자인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을이 물건을 없애버렸거나 망가뜨렸다면 그때는 반환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을이 나쁜 마음으로 가져갔는지 실수로 가져갔는지는 반환 청구 자체에서는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갑이 소유자이고 을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며 을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느냐다. 그래서 을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는 유치권자입니다. 저는 매매계약에 따라 인도받았습니다. 이처럼 을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갑의 반환 청구는 막힐 수 있다. 결국 소유물 반환 청구권 문제는 항상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갑이 소유자인가? 을이 현재 점유자인가? 을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가? 이 세 가지다. 정리하면 이렇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란 소유자가 권리 없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인가가 아니라 소유자에게 대항할 점유권원이 있는가이다. 갑의 건물에 을이 살고 있다. 갑은 말한다. 이 건물 제 겁니다. 나가세요. 을은 말한다. 저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이 소유자인가? 그리고 을이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가?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다. 그런데 소유자라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소유자의 반환 청구는 막힐 수 있다. 이것이 점유할 권리 항변이다. 예를 들어 을이 임차인이라면 을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 기간 동안은 소유자인 갑이 곧바로 내 건물이니 나가라고 하기 어렵다. 을이 전세권자라면 더 강하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을은 갑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자신의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을이 유치권자인 경우도 있다. 을이 갑의 건물을 수리했고 그 수리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돈을 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처럼 반환 청구권에서는 상대방이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보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왜 가지고 있는지 봐야 한다. 무단점유자인지 임차인인지 전세권자인지 유치권자인지 매매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사람인지 구별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갑이 소유자다. 을이 점유자다. 그러면 바로 반환 청구 인용이라고 쓰면 안 된다. 반드시 한 번 더 물어야 한다. 을에게 점유할 권한이 있는가?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을은 갑의 반환 청구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반대로 을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갑의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점유할 권리 항변이란 반환 청구를 받은 점유자가 자신에게 그 물건을 점유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여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막는 항변이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소유자인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대항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갑의 토지 옆에 을이 공사를 했다. 그런데 을이 설치한 구조물이 갑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 갑은 말한다. 제 땅을 침범한 부분을 치워주세요. 을은 말한다. 제가 땅을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이 물건을 빼앗겼는가? 아니면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는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상대방이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문제된다. 내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방해 제거 청구권은 다르다. 상대방이 내 물건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을 때 문제된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남의 건물이 내 토지를 침범한 경우, 남의 수도관이나 배수시설이 내 토지 위에 설치된 경우, 이웃 토지에서 넘어온 물건이 내 토지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핵심은 내 소유권이 현재 방해받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물건을 완전히 빼앗아간 것은 아니어도 된다. 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데 법적으로 의미 있는 방해가 있으면 된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아니다. 을이 일부러 침범했는지 실수로 침범했는지는 방해 제거 청구 자체의 핵심 요건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갑의 소유권이 현재 방해받고 있는가다. 다만 을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다르다. 예를 들어
들어 을에게 지상권이 있다거나 지역권이 있다거나 갑이 사용을 승낙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답안에서는 이렇게 가야 한다. 갑이 소유자인가? 을의 행위나 시설물이 갑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가? 그 방해가 현재 존재하는가? 을에게 그 방해를 정당화할 권한이 있는가? 이 순서다. 정리하면 이렇다.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현재 방해하는 자에게 그 방해 상태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물건을 빼앗겼나만이 아니라 내 소유권 행사가 현재 방해받고 있나이다. 갑의 집 바로 옆 토지에서 을이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공사 현장의 옹벽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기울어져 있다. 갑은 말한다. 이대로 두면 제 집이 위험합니다. 미리 조치해주세요. 을은 말한다. 아직 무너진 것도 아닌데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이미 소유권이 침해되었는가? 아니면 장래에 침해될 위험이 있는가?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방해를 제거하는 권리다. 예를 들어 남의 구조물이 이미 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그 침범 상태를 제거하라고 청구한다. 그런데 방해 예방 청구권은 다르다. 아직 침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소유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을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웃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로 인해 내 건물이 균열될 위험이 큰 경우, 배수시설 때문에 내 토지에 물이 흘러들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소유자는 무너지고 나서 보자라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소유권 침해의 위험이 현실적이면 미리 예방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막연한 불안만으로는 부족하다.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정도로는 방해 예방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있어야 한다. 또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핵심은 아니다. 을이 일부러 위험을 만든 것인지보다 갑의 소유권이 침해될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을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더라도 그 권한 범위를 넘어 갑의 소유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예방 청구가 문제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갑이 소유자인가? 을의 행위로 인해 갑의 소유권이 장래 침해될 위험이 있는가? 그 위험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인가?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이 순서로 쓰면 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란 소유권이 장래 침해될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 그 침해를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미 피해가 생겼나만이 아니라 소유권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지금 존재하나이다. 갑의 토지를 을이 몰래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 갑은 등기부를 보고 놀란다. 왜 제 땅이 을 명의로 되어 있죠? 갑은 말한다. 이 등기 지워주세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이 진짜 소유자인가? 그리고 을 명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등기인가? 부동산은 등기가 중요하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통해 공시된다. 그래서 등기부에 누가 소유자로 적혀있는지는 거래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등기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원인 없이 등기가 넘어갔거나 무효인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가 되었거나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 명의와 실제 권리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진정한 소유자는 잘못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 청구권이다. 등기말소 청구권은 부동산을 직접 빼앗아오는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 상대방이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등기부상 잘못된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 자체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한다. 왜냐하면 진짜 소유자인 갑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장애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기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의 한 형태로 설명된다. 핵심은 등기 명의자가 나쁜 사람인지가 아니다.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 을명의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된 것이라면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을명의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 등기라면 갑은 말소를 청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적법하게 토지를 팔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을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 경우 갑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등기를 지우라고 할 수는 없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갑이 소유자인가? 을명의 등기가 존재하는가? 그 등기가 원인 무효인지 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지 본다. 그리고 그 잘못된 등기가 갑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등기 말소 청구권이란 진정한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등기를 한 사람에게 그 잘못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권리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있나가 아니라 그 등기가 진짜 권리관계에 맞는가이다. 갑의 토지가 을 명의로 잘못 등기되어 있다. 갑은 말한다. 이 토지는 원래 제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하려고 보니 절차가 복잡하다. 을 명의 등기를 지우면 그 앞에 등기까지 다시 따져야 할 수도 있다. 갑은 생각한다. 그냥 을 명의에서 제 명의로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다. 원칙적으로 등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진정한 소유자는 잘못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말소 등기를 하는 것보다 현재 등기 명의자에게서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는 방식이 더 간단하고 적절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명 의회복 등기다. 쉽게 말하면 내 이름으로 잘못 올라간 등기를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는 아니까 현재 내 명의에서 내 명의로 바로 돌려라라고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청구가 새로운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원인은 진정한 권리관계의 회복이다. 즉 갑이 실제 소유자인데 등기 명의만 을로 잘못되어 있으니 등기 명의를 진짜 권리자에게 맞추자는 것이다. 다만 아무나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갑이 진정한 소유자여야 한다. 그리고 을명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을이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갑은 진정명 의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또 이 청구는 말소 등기 청구와 비슷하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의 성격을 가진다. 잘못된 등기 명의가 존재하면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기 때문이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구별해야 한다. 등기 말소 청구는 잘못된 등기를 지우는 방식이다. 진정명 의회복 등기는 현재 잘못된 명의에서 진짜 소유자 명의로 바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둘 다 핵심은 같다. 등기부의 형식을 실제 권리관계에 맞추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란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잘못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하는 권리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말소만 가능한가가 아니라 진짜 소유자 명의로 바로 회복할 수 있는가이다. 갑의 자전거를 을이 빌려갔다. 그런데 을이 그 자전거를 병에게 다시 넘겨주었다. 갑은 을에게 말한다. 제 자전거 돌려주세요. 을은 말한다. 지금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은 누구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침해 상태를 제거하는 권리다. 그래서 상대방은 그 침해 상태를 현재 만들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면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된다. 갑의 자전거를 현재 병이 가지고 있다면 갑은 원칙적으로 병을 상대로 자전거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을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기 어렵다. 반환 청구는 말 그대로 물건을 돌려달라는 청구이기 때문이다. 이미 물건을 넘겨서 현재 점유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건을 반환하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경우 을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 자체는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해제거 청구권도 마찬가지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구조물을 설치했다. 그 구조물이 현재 갑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면 갑은 그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방해제거를 청구해야 한다. 보통은 구조물을 설치한 사람이나 현재 그 구조물을 관리 소유하면서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된다. 방해 예방 청구권도 같다. 장래 침해의 위험을 만들고 있거나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나쁜 짓을 했나만 보는 것이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상태를 제거하는 권리다. 따라서 핵심은 현재 누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가, 누가 방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가, 누가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가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갑이 소유자인 것은 맞다. 그런데 상대방을 잘못 잡으면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다. 자전거를 병이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하면 문제가 된다. 토지 침범 구조물을 정의 소유 관리하고 있는데 단순히 과거 공사를 한 을에게만 제거 청구를 하면 상대방 적격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물권 침해 상태를 현재 지배하거나 그 침해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잘못했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청구해야 실제로 침해의 상태가 제거되나이다. 갑의 토지 위로 을의 담장이 넘어와 있다. 갑은 말한다. 제 땅을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세요. 을은 말한다. 철거는 하겠는데 비용은 갑이 내세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방해를 제거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침해 상태를 제거하는 권리다. 내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돌려달라고 하고 내 토지 위에 남의 시설물이 있으면 치워달라고 하고 장래 침해 위험이 있으면 미리 막아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치우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치우는데 돈이 든다. 담장을 철거해야 하고 건물을 일부 잘라내야 하고 폐기물을 옮겨야 할 수도 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방해 상태를 만든 쪽 또는 방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쪽이 그 방해를 제거해야 한다. 갑의 토지를 을의 담장이 침범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을은 자기 담장을 철거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갑은 자기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는 사람이고 을은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를 제거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을이 일부러 담장을 넘겼는지 측량을 잘못해서 실수로 넘겼는지는 방해 제거 청구 자체에서는 핵심이 아니다. 갑의 소유권이 현재 방해받고 있다면 갑은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은 별도다.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갑은 철거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현재 방해 상태가 존재하면 방해 제거 자체는 문제될 수 있다. 즉 구별해야 한다. 방해를 제거하라는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다. 그 방해 때문에 생긴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라는 청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문제다. 시험에서는 이 둘을 섞으면 안 된다. 갑이 을에게 담장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다. 갑이 을에게 그동안 땅을 못 쓴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다. 전자는 현재 침해 상태 제거의 문제이고 후자는 과거 손해보전의 문제다. 정리하면 이렇다. 물권적 청구권에서 비용 부담 문제란 물권 침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나만이 아니라 현재 방해 상태를 누가 제거해야 하나이다. 갑의 토지를 을이 아무 권리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을은 그 땅의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었다. 갑은 말한다. 제 땅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그동안 얻은 이익도 돌려주세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의 청구가 하나인가 아니면 여러 개인가? 갑이 을에게 토지를 비워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의 문제다.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현재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으니 그 침해 상태를 제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그동안 얻은 이익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남의 땅을 공짜로 쓰면서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구별하는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침해 상태를 제거하는 권리다. 나가라, 돌려달라, 치워라 이런 청구다. 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미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권리다.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 사용이익 상당액을 지급하라. 이런 청구다. 사례에서 을이 갑의 토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을이 그 토지를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었다면 갑은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도 따져야 한다. 을에게 정말 법률상 원인이 없는가? 만약 을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을이 지상권자라면 지상권이라는 권한이 있다. 을이 유치권자로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 자체는 권한 있는 점유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갑 소유 토지를 을이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을의 사용이 권리 있는 사용인지 권리 없는 사용인지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누면 된다. 첫째, 현재 점유나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가?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다. 둘째, 과거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시킬 수 있는가?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셋째,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있어 손해배상까지 문제되는가? 이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다. 이 세 개를 섞으면 답안이 흐려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물권적 청구
청구권은 현재의 물권 침해 상태를 제거하는 권리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시키는 권리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대방이 얻은 이익까지 반환받을 수 있나이다. 갑의 자동차를 우리 아무 권리 없이 가져가서 사용했다. 나중에 갑이 찾아보니 자동차는 망가져 있었다. 갑은 말한다. 차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망가진 것도 배상하세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의 청구가 물건을 돌려달라는 청구인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인지다.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다.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다. 현재 을이 갑의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으니 그 침해 상태를 제거하라는 것이다. 반면 갑이 을에게 자동차가 망가진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다.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 이행 책임이 문제된다.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요건이 다르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건이 침해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갑이 소유자인가, 을이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가, 방해 상태가 현재 존재하는가 이런 것을 본다. 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했는지,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위법성이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즉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상태를 제거하는 권리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메우는 권리다. 그래서 둘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을이 갑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가지고 있다면 갑은 자동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을이 자동차를 망가뜨렸다면 갑은 별도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둘을 섞으면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인정되니까 당연히 손해배상도 인정된다. 이렇게 쓰면 위험하다. 반환 청구는 갑의 소유권과 을의 무권리 점유를 중심으로 본다. 손해배상은 을의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을 따로 본다. 또 반대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해서 항상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자동차가 이미 멸실되어 돌려줄 수 없는 상태라면 반환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손해배상 문제가 중심이 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현재 물건을 돌려받는 문제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동안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받는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사용이익을 반환받는 문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이 세 개를 나누어야 답안이 깔끔해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물권 침해 상태를 제거하는 권리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위법한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권리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와 그 때문에 생긴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를 구별하는 것이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갑은 말한다. 제 땅에서 컨테이너 치우세요. 그리고 그동안 땅을 못 쓴 손해도 배상하세요. 을은 말한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이 무엇을 청구하고 있는가? 물권적 청구권 문제는 청구를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첫째, 반환 청구권이다. 상대방이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자전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상대방이 물건을 빼앗아간 것은 아니지만 내 소유권 행사를 현재 방해하고 있으면 그 방해를 제거하라고 청구한다. 예를 들어 을의 컨테이너가 갑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면 갑은 을에게 컨테이너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셋째, 방해 예방 청구권이다. 아직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소유권 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있으면 미리 예방 조치를 청구한다. 예를 들어 옆 건물 옹벽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면 갑은 예방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을 구별하는 것이다. 컨테이너를 치우라는 청구는 방해 제거 청구다. 그동안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다. 둘은 요건이 다르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 침해 상태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상대방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핵심 요건이 아니다. 반면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 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 또 부당이득도 따로 본다. 을이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었다면 갑은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다. 시험 답안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나누면 된다. 먼저 갑이 소유자인지 본다. 다음으로 을이 점유자인지 방해자인지 장래 위험을 만든 자인지 본다. 그 다음 을에게 점유하거나 방해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본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별도로 검토한다. 이 순서를 지키면 답안이 깔끔해진다. 반대로 을이 나쁘니까 갑이 다 청구 가능하다라고 쓰면 위험하다.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상태 제거의 문제이고 손해배상은 손해보전의 문제이며 부당이득은 얻은 이익 반환의 문제다. 정리하면 이렇다. 물권적 청구권 사례형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를 먼저 구별하고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은 별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억울한가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청구가 반환인가, 제거인가, 예방인가이다.